손님들로 가득 찬 이곳, 바로 라떼 맛집으로 소문난 카페입니다. 명성만큼 메뉴판을 빼곡히 채운 다양한 라떼들. 익숙한 카페 라떼부터 색다른 라떼도 가득한데요. 손님들은 어떤 메뉴를 골랐을까요? 유자 라떼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유는 잘 못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유자 라떼는 전혀 우유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맛있고요. 생강 라떼? 원래 생강을 이렇게 좀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어가지고 안 좋아했는데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쓴맛도 좀 부드럽고 오히려 건강한 맛이라서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는 맛의 비결은 바로 국산 신선 우유에 있었습니다. 이게 국산우유라는 인증 마크인데요. K밀크 이 마크가 있는 우유만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국산우유만 쓰고 있었거든요. 수입 멸균 우유는 좀 밍밍한 맛이 있는 느낌인데 국산우유는 확실히 고소하고 저희가 만든 청이나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재료와도 찰떡궁합. 직접 담근 유자청을 붓고 얼음을 넣어 잘 섞어준 후 국산 신선 우유만 넣어주면 첫 번째 인기 메뉴 유자 라떼 완성입니다. 다음 스팀기로 데운 따뜻한 우유를 생강청 위에 부어주면 쓴맛 없이 부드러운 생강 라떼도 완성. 곱게 간 우유 얼음에 토핑을 올린 눈꽃 빙수까지 맛의 핵심은 언제나 우유라는데요. 아무래도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음료를 만든다 보니까 신선한 맛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국산우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우유만 고집하고요. 조금씩 자주 구매해서 쓰는 편입니다. 아, 역시 신선한 우유가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는 건데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유의 품질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가 하나는 우유 안에 체세포수, 그다음에 세균수가 되겠는데요. 체세포수가 낮다는 것은 젖소가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 착유 과정이 아주 무난했다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세균수가 적다는 것은 아주 위생적으로 착유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수랑 체세포수가 낮은 게 가장 좋은 품질 높은 우유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기준은 체세포수의 경우는 1cc 우유당 20만 개 이하. 그다음에 세균수는 3만 개 미만으로 되는데요. 이 기준은 세계적인 낙농 국가인 덴마크와 동일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등급이 나와 있는데 등급이 어떤지를 보고 1급을 드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국산 우유 품질이 워낙 좋은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화면에서 우유 이렇게 상자 뒤에 K밀크 확인하는 맞아요. 장면이 있었는데 예, K밀크 설명도 해주세요. 예, K밀크는 국산 우유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K밀크 인증을 받으려면은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그중에 당연히 국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우유 원료 함량이 50%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계속 이제 이러한 그 공장들이 검사를 받는데요. 최근 3년 이내에 원산지 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인증 심사를 받을 때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너무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데요. 매년 갱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산 우유 또 그리고 K밀크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너무나 양질이고 그리고 신선하고 따라서 신뢰도는 입증이 된 거죠. 또한 안전성도 매우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K밀크 인증 마크가 있는 거 그리고 체세포랑 세균수가 적은 1급 우유를 좀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아까 사례자분께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맛 때문에 멸균 우유는 안 쓴다고 하셨거든요. 밍밍하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체세포수랑 세균수가 적은 게 좋다니까 멸균 우유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멸균 우유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균이 들어가 있는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분들이 먹던가 또는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 하는 멸균 우유를 말하는데요. 이건 고온을 가해가지고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실온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미생물을 제거한 우유입니다. 그래서 유익균도 좀 제거됐다는 장점과 맛의 풍미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영양소, 칼슘이라든지 단백질 같은 대부분의 영양소는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 멸균 우유도 필요한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요즘 마트 나가보면 멸균 우유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죠? 이게 수입 멸균 우유도 있고
국산 멸균 우유도 있어요. 이 발음이 참 어렵네요. 네, 이 두 가지 차이점 혹시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우유에는 단백질도 많은데요. 지방도 들어있죠. 그리고 멸균 우유는 한 12주 정도가 지나면은 이 유지방 성분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변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한 12주 정도가 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크림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고객들이 볼 때는 이것은 상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이 국산 멸균 우유는 이렇게 보관하는 기간을 짧게 해서 관능적인 품질, 즉 먹었을 때 맛이 좋은 거 이런 걸 높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을 12주, 단 12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로.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입품의 경우는 일단 외국에서 오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먼 거리를 거쳐서 오죠. 네. 우리가 시중에서 보고 있는 수입산 멸균 우유는 대략 한 3, 4개월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 만든 지 3, 4개월. 오는데 네. 그만큼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들어오는데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데도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어쨌든 수입한 멸균 우유를 안정적으로 팔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아주 늘려놨죠.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적혀 있네. 소비기한. 네,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조금 다른데요. 예, 유통기한은 그때까지 판매를 하면 되는 기한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는 집에 사가지고 가서 좀 더 두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따라서 우리 이제 멸균 우유 중에서도 꼭 멸균 우유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국산 멸균 우유가 수입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우수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이 뭐 길다고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국산 멸균 우유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하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름에 우유가 사실 쉽게 상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초코우유하고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흰 우유처럼 건강에 좋은 건가요?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살이 찌는데 우유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나요? 네, 일단 보관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름에는요, 확실히 겨울보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빨리 상하는 것 같습니다. 우유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우유는 신선식품이죠. 당연히 변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먹을 때도 신선하게 느껴야 되는데요. 네. 그 얘기는 또 이게 쉽게 변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백질이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보관법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냉장고에 두는데 냉장식품이니까 이것을 몇 도에 보관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사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냉장고 온도는 10도씨 이하예요. 그런데 미국 냉장고 온도는 또는 국제 기준은 5도씨 이하예요. 좀 차이가 있죠. 예. 이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나오는 규정에 따르면은 이 박테리아, 세균이 굉장히 왕성하게 증식하는 그 온도를 위험 온도 구간이라고 설정했고 5도에서 57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유를 보관할 때 몇 도에 보관해야 될까요? 이 5도보다 낮은 온도에 보관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우리가 두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문에서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냉장고 문 열면 그 문 쪽에 거기 물 넣어놓고 보통 거기다 두잖아요. 거기에 항상 넣어놓거든요. 근데 괜찮았는데 괜찮나요? 이게 괜찮다고 느끼시는 거는 네. 괜찮으실 수도 있고 안 안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자, 죄다 우유는 오답이네요. 워낙 잘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편하니까 냉장고 문에 둘 수 있는데요. 이 냉장고 문은 계속 열고 닫죠. 네. 실온의 공기가 들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실온을 1도에서 35도라고 해요.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스튜디오도 분명히 한 24도는 될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사는 온도가 겨울이라도 20도는 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온의 공기가 계속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면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 쪽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문 쪽에 두는 거는 뭐 조미료나 않다. 소스 같은 네. 겁니다. 그래서 우유는 안쪽에, 선반 안쪽에 두는데요. 또 하나 지키실 게 예를 들면은 육류나 생선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액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액체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선반의 위치를 본다면 아래. 우유는 위에 둡니다. 예. 네. 그리고 액체가 있는 육류나 생선은 그 밑에 둡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우유의 신선도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식품 오염이 생기는 위험도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